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 등에 보면 금융 다단계 사무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일정 기간은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가령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 금리에 해당되는 그런 수익금을 정한 날짜에 지급한다고 현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300만 원가량의 돈을 매월 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에 맞들인 순진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 자신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긁어모은 사기꾼은 어느 날 갑자기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금융 사기로 인한 기본적인 피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최근 막대한 피해를 낳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사태 또한 크게 보면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임 자산 운영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자일 듯 싶습니다만 보통 사람들 또한 적잖이 피해를 입었을 듯 싶습니다. 예전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보험사와 은행이 변액 상품을 판매해서 숱한 서민이 피해를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을 몽땅 투자했다가 원금에서 반에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투자했다가 결국 가정이 파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임 사태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과연 권력의 보호막 없이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국제무역 금융전문 투자회사인 IIG 금융무역펀드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을 IIG 헤지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꼬인 듯 싶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 행태는 그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펀드란 것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아진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을 위해 대신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펀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뻥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초대형 사태로 악화되기까지 과연 권력의 비호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헤지펀드가 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헤지펀드는 개인 모집 투자 신탁 행태로서 자금을 모아서 하나의 이익 공동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조세 회피 지역에 위장 거점을 두고서 자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들은 파생 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서 마치 대단히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직접 설계했다는 그런 OEM 펀드 의혹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들 헤지펀드 운용사들의 부채 비율이 적게는 1000%에서 심지어 50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IIG가 폰지 사기로 인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라임이 투자했던 원금마저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IIG가 부실한 대출을 마치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그렇게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IIG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자들 자금을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밑장 빼서 윗장을 괴었던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폰지 사기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서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통상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수익을 단기간에, 그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현혹합니다. 그러다 상한 만기가 도래하면 제3자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빌려서 되갚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투자된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되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액수보다도 신규 유입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폰지 사기는 대형 사태로 악화되기 전에 사법당국에 의해서 포착됩니다. 하지만 어떤 권력자들이 폰지 사기를 시도했을 경우에는 그게 썩을 대로 썩은 뒤에서야 그렇게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투자를 빌미로 한 명백한 사기 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통상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운영하는 헤지 펀드인지라 이를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상 언제 터져도 터져야 되는 그런 요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1위 또는 엄청난 운용규모 돌파, 실적 1위 뭐 이따위로 겉으로는 화려한 수식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만큼 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고 모두가 결국 제도권에서 터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인물의 육성 녹음 파일이 SBS의 방송 취재진에 의해서 입수가 됐습니다. 금감원 출신인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과 관계된 문제를 막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도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임 자산 운영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인 작년 12월 19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라임과 관련된 펀드에 1조 원 이상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전 간부인 장아무개 씨가 어떤 피해자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 그것입니다.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증권사 간부가 대뜸 청와대 관계자 명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에게 금감원 출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다 막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말하기를 증권사 전 간부인 장아무개 씨가 보여준 명함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특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 전 간부가 언급한 청와대 특정인이 실제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특정인은 증권사 전 간부 장아무개 씨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발뺌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금감원과 관련된 업무를 했지만 그러나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해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청와대 전 행정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증권사 전 간부인 장아무개 씨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방어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거론된 전 행정관이 증권사 전 간부를 잘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증권사 전 간부인 장아무개 씨가 청와대 전 행정관의 출신 대학과 전공 그리고 유학 장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가 이에 대해 다르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작년 연말 친구들 모임에서 증권사 전직 간부를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고 그렇게 해명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의문스러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2명을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선지검의 요청에 대해서 대검은 동의를 했으나 법무부가 거절하는 바람에 검사 추가 파견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 듯 싶습니다. 라임 수사팀은 다른 중요 사건들과 견접할 때 지금도 결코 많은 편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명백한 이유 없이 검사를 파견해 주지 않은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피해도 크고 또 의혹이 많은 사건일수록 초반에 수사 진도를 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수사 방해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검찰의 수사 인력이 버거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분발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검찰이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단호히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